경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 여건은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군사 공격 때문에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런 혼란을 극복하려고 약소국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개발 국가의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이들은 사람에게 투자한다, 뭐 인적 자원 투자하는 얘기죠. 그리고 에너지 구조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어떤 국가냐 봤더니 탄자니아, 서중앙 아프리카, 남수단, 인도, IT 뭐 이런 데에서는 인적 자원 투자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육이나 사회보호, 여성 창업, 청년 고용, 취약층의 생활 기반을 보호한다, 뭐 이런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전환 쪽으로는 서아프리카, 루마니아,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사헬 지역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뭐 또 에너지 구조전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 그리고 민간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개발 국가에서는 지속 성장을 위해서 아주 강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 요동치고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전쟁의 파편을 막아보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국가들이 이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국가들이 만들고 있는 첫 번째 기반, 인적 자본 투자. 여기에 첫 단계는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복원한다. 이런 것입니다. 가장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을 지켜야 소비도 유지가 되겠죠. 그래야 사회도 버틸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금 그 청년과 녹색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를 연결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여성의 경제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인 여성 지원과 함께 사회 전체의 노동력,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그러한 방법이겠죠. 이런 거 뭐 많이들 하죠.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그런 것은 이제 뭐 이거는 사실 보게 되면 사회 안전망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소비와 고용 안정성을 지지하는 아주 강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적 자본 투자는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아주 기본적인 투자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인적 자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듣고 뭐 수학도 공부하고 열심히들 살고 있는 것이죠.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국가들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자니아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술을 가르치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그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측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사회보호 프로그램이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립구조를 만들어서 복지에 의존하기보다 경제의 노동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도 사례입니다. 인도는 일자리 미스매칭이라고 하는 것. 이 일자리 연결이 안 돼서 실업자가 많은 그런 경우. 한국에서 많이 봅니다. 인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10개 마을 청년들에게 잠멜라 뭐 이렇게 하는 뭐 지역 단위 노동 박람회를 만들었다죠. 그리고 녹색 산업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답니다. 6,100건이 넘는 일자리 기회를 만들고 배치율이 70%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이죠. 엄청난 성공이죠. 지방 청년은 일자리 정보도 부족하죠. 그리고 이동하기도 어렵고 기업하고 직접 연결되기 아주 힘든 그러한 케이스죠. 이런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잘 풀어가면서 또 미래의 경제 발전 기반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교육과 기술 습득 측면에서
중앙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학습 그리고 고용 경로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창업과 리더십 측면이죠. 여기에서 남수단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에게 경영교육, 리더십 코칭,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가계 안정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산업구조 혁신 측면에서 IT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남성의 영역이었는데 여성 인력이 들어가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교육, 창업, 그리고 산업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지속 성장을 위한 두 번째 기반, 구조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 구조 전환에는 세 가지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후 적응형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홍수, 가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가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재정 건전성과 민간 주도의 혁신입니다. 이거 뭔 얘기냐면요. 정부에서 재정이 안정되면 민간도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 둘 다 보조를 잘 맞춰가는 그러한 모습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것이 이제 뭐 구조전환, 구조전환은 미래 경제를 설계하는 아주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기반의 첫 번째 이야기. 먼저 이제 기후 대응입니다. 기후 대응 그러면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보이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기후 대응이 경제적 부가가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뭐 침식, 홍수, 가뭄의 뭐 취약성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후 대응에 이어서 성과를 엄격하게 측정하게 됩니다. 기후 대응으로 나타나는 뭐 가계 소비, 저축, 뭐 인적 자원 보호, 식량 안보, 그리고 뭐 영양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생산성은 얼마나 제고가 높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뭐 성장 기반을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을 하고 평가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렇게 하면서 또 경제 활성화로 연결을 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갖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례가 뭐 서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얘기였는데 해양 생태계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여기에서 5만 3천 명을 보호했다고 그리고 관광, 수산, 양식 그리고 거기에다 중소기업, 금융 같은 분야까지 이게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과가 연결됐다는 얘기죠. 1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우리가 기후 대응 그렇게 되면 뭐 환경만 좀 좋게 만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난도 막았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뭐 새로운 일자리까지 만드는 이러한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잘 만들고 평가도 잘하고 공정하게 걸러낼 걸 걸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겠죠. 다음은 이제 루마니아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 재정이 안정돼야 민간도 투자하고 그때 비로소 일자리와 성장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줍니다.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 이제 왼쪽 편에가 이제 뭐 거시경제 기반 뭐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정책 금융을 승인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오른쪽 측면에 보이는 민간 촉진에 영향을 주면서 그림의 오른쪽 측면에 있는 그 민간 부분요. 거기에 보면서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을
높여줬다. 그렇게 되면서 경영 혁신, 디지털화, 에너지 체계 효율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 주도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안정시키면 민간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기업 투자는 고용 그리고 성장 이것으로 이어진다. 이게 아주 당연한 스토리죠. 이러한 당연한 스토리를 루마니아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정부와 민간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기반을 잘 만들어주고 민간이 그 위에서 잘 움직이는 그러한 구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은 인적 자원 투자하고 구조 전환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 개의 기반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은 기업의 노동력으로 흡수가 되겠죠. 기술 훈련은 혁신금융 디지털화 뭐 이런 것 등 그리고 뭐 소비, 고용 안정화는 재정 안정과 또 연결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본하고 구조적인 전환은 동시에 조화롭게 진행이 돼야겠다 이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하게 되면 한국으로 치면 뭐 노동부, 산업부 뭐 모두 뭐 같이 잘 발맞춰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고 있겠죠. 요즘 세상이 너무 정신없습니다. 사실 뭐 너무 어지럽습니다. 강대국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한 국가를 뭐 석기 시대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가 주변 국가에서 핵물질을 개발하면 생활 기반을 다 파괴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에너지 가격 상승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개발 국가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봅시다. 생존을 위해서 아주 묵묵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되겠다. 간절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너희들이 다 망쳐놓은 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인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 취업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기여하겠다. 누가요? 저개발 국가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국가들이 있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선진국인가? 누가 선진국인가요? 누가 선진국입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